사람들은 말합니다. 무대 위의 소녀는 단 한 번도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이크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숨소리가 나오고 있었지요. 그날 강당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마이크 아래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마이크는 스스로 울렸고 소녀의 입은 닫혀 있었는데 낯선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소녀는 무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강당에서 들렸던 두 번째 목소리의 정체를 기록합니다. 그 일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평범한 강당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해마다 있던 전교 합창 경연 예행 연습이 있던 날이었죠. 봄이 끝나가던 초여름 오후. 햇빛은 맑았고 교문 앞 벚나무 그림자는 학생들 발끝에 느리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실종된 소녀의 이름은 박서윤, 만 14세. 내성적인 성격, 시키는 일은 조용히 잘하는 학생. 담임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노래를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참 잔잔하고 예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파트 리더가 마이크 테스트를 맡기겠다고 했죠. 전날 밤 서윤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학교 강당에서 제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그냥 스피커 울림이나 반향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누구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 학교 교무실에서 행사 담당 교사가 남긴 메모입니다. 행사 준비 체크리스트. 2023년 6월 3일. 마이크 잡음 있음. 이번 스탠드 주변에서 아이 목소리 겹침 현상. 리허설 영상 재확인 필요. 교장 선생님, 내일 이번 스탠드 사용 비추천 언급. 문서 마지막 줄에 지우개로 지워진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탠드 아래 아이 있던 것 같다. 행사 담당 교사는 왜 이 문장을 지운 걸까요? 누굴 본 걸까요? 아니면 자기 눈을 의심했던 걸까요? 그날 강당엔 서윤 혼자 있었는데 말입니다. 학교 강당은 구조상 음향이 뒤로 퍼지는 방식이 아니라 무대 앞에서 뒤로 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가 들려온 위치가 무대 앞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리허설 당시 합창부 학생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래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희 목소리가 아니라 누가 뒤에서 불렀어요. 근데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뒤쪽 스피커가 울린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튄 것도 아니고 녹음 파일이 섞인 것도 아닌 텅 빈 무대 뒤 바닥만 있는 그곳에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학교 보안실의 CCTV 담당자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무대 위에 정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대 바닥에서 입모양 같은 그림자가 열렸다 닫히더라고요. 텅 빈 바닥에서 입모양을 한 어두운 틈이 천천히 열렸다 닫히는 모습. 그 순간 실제 스피커에서는 누군가 음을 잡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CCTV는 그걸 정확히 찍고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이가 강당 문 앞에서 혼자 듣고 있었어요. 무대 쪽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뭐 들리니?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길.
누가 불러요? 아주머니는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 말한 뒤로 애가 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 뒤로는 못 봤어요. 그것이 서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직후 학교는 강당을 전체 봉쇄하고 학교 경비 인력이 무대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발견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대 하부 점검 보고서 2023.06 4. 사람이 들어갈 공간 아님. 바닥 먼지 외 특이사항 없음. 단 중앙 기둥 주변 검은 얼룩 관찰. 얼룩 모양이 타원형 입 모양처럼 보임. 보고서 맨 아래에는 담당 경비가 작은 글씨로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말하는 건가? 학교 측은 이 문장을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서윤과 함께 연습하던 학생들은 실종 당일 오전 서윤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정 하나만 계속 반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라, 짧고 조금 떨리는 힘없는 라음. 그 음은 강당 전체에 퍼졌다가 어느 순간 한 옥타브 낮아졌다. 서윤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낯선 목소리를 받아들였고 바닥에서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실루엣이 천천히 내렸다는 증언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그 장면을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 캡처 화면에는 분명히 무대 아래서 드리워진 검은 머리카락 같은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종 직전 강당 문은 분명 열려 있었고 밖에서 선생님 몇 명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시계로 오후 3시 12분 강당 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안에서 하 하는 숨소리 하나가 스피커에 작게 잡혔습니다. 그게 서윤의 것이었는지 누군가의 모방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 강당 안에서는 어떤 발자국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소리를 쉽게 잊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으니까 강당 스피커에서 낮게 깔리는 아 소리가 흘러나왔을 때도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야, 누가 장난치냐? 야, 김민수 너지? 너 또 마이크 갖고 장난쳤지?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스피커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음향 담당 선생님이 이상해하며 전원을 올려보자 스피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돼 라고 숨은 듯이 그때 몇몇 학생들은 이상한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무대 뒤 커튼 밑 누가 스르륵 빠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엔 어둠뿐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서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걸 보고 저기 못 떨어졌나? 뒤에 누가 불렀나? 이렇게 농담하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때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같은 반 친구가 증언했다. 뒤에서 누가 라라고 계속 목 푸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서윤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표정 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다고. 서윤이 사라지기 전 선생님들은 스탠드 마이크를 총 3개 놓아두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바로 이번 스탠드였다. 음향 잡음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서기만 하면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행사 담당 음향 선생님 기록. 음향 테스트 기록. 2023년 6월 2일. 문제 스탠드. 두 번째 스탠드. 사람 없이도 공명음 발생. 60에서 70Hz 대역 미세 진동 감지. 테스트 당시 아이 목소리 유사 음향 반복. 링크된 녹음 파일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남아 있었다. 라라. 서윤의 음색이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의 음색도 아닌 마치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의 떨림처럼. 서윤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대 뒤에서 자꾸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남자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렸다. 나한테 뭘 말하려는 것 같다. 일기장에 딱 한 번 크게 적힌 문장. 내 목소리가 아닌데 왜 나한테 겹쳐지지? 일기장을 본 서윤의 엄마는 그제야 무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육 선생님은 서윤이 마이크 테스트하던 장면을 보며 달리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실종 이후 리허설 캡처 화면을 다시 보자. 이런 말을 했다. 입이 열리는데 소리가 먼저 나와요. 입이 닫혔는데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교장은 그 말을 듣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입은 제자리에 있는데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슬로우 재생으로 보았을 때였다. 서윤 아래 늘어진 그림자 중 하나가 입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입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소리도 함께 움직였다. 학교 설계도대로면 무대 아래는 사람이 기어 들어갈 공간도 없는 얇은 단층 구조이다. 하지만 실종 전날의 교장 지시사항 기록엔 이런 말이 있었다. 교장 지시사항 2023년 6월 3일 무대 아래 점검 필요. 누수 또는 누전 가능. 학생이 들어갔다는 제보 확인 요망. 무대 뒤 커튼 점검. 이 기록을 남긴 교무부장은 추가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중 몇 명이 무대 아래로 누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해서 확인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대 아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없다.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들어가는 걸 본 걸까? 오후 3시 합창부 리허설 중 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 순간 학생들은 동시에 긴장했다. 서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강당 뒤쪽에서 낮고 두꺼운 소리가 하나 나왔다. 라. 서윤의 음색이 아니었다. 그 다음 순간 서윤의 목에서 아주 높은 음이 튀어나왔다. 라. 문제는 둘의 음이 완벽하게 겹쳐졌다는 것. 누가 그랬다. 서윤이가 두 명이 부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서윤의 입이 그 순간 닫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영상 담당 학생은 조명을 끄지 않았다. 그러나 강당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조명이 꺼질 때 스위치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때 학생 한 명이 말했다. 무대 뒤에서 누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촬영 영상에는 단 한 명도 찍히지 않았다. 오직 무대 뒤에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만 출렁이듯 흔들렸다. 강당을 나가던 아이들 사이에서 서윤은 혼자 뒤를 돌아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말은 이렇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서윤은 무대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 뒤로 그 아이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서윤의 마지막 모습은 강당 입구 CCTV에 찍혀 있다. 등이 천천히 어두운 강당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장면. 그 뒤 강당 문이 서서히 닫혔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강당 문이 느리게, 정말 느리게 닫혀가던 그 순간 문틈 아래로 긴 그림자 하나가 안쪽에서 스르르 밀려나와 바닥에 남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발 모양도 사람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길고 얇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강당 안에는 서윤 말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문은 갑자기 툭 하고 멈춘 뒤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13분에서 3시 27분까지 그 14분 동안 강당에는 어느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안실 CCTV에는 이상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당 내부 카메라에 미세한 흔들림이 보인 건 딱 한 번, 빛이 들어오지 않는 무대 뒤에서 뭔가가 기어나오는 듯한 흔들림이었죠. 사람의 움직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흐름은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느리게, 천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카메라는 덜컥 한 번 끊겼습니다. 학생들이 찍은 리허설 영상엔 서윤이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서 있던 시간이 오후 3시 9분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강당 내부 어디에도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시 15분 스피커에서 낯선 숨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마이크 스탠드에서. 그리고 그 숨소리는 서윤의 것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윤의 목소리를 따라 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누구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학생 한 명이 우연히 자기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나중에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은 그냥 친구를 찍는 일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영상 왼쪽 끝에 강당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닫히는 흔들림이 찍혔습니다. 누가 문을 잡아당긴 것처럼 안쪽에서 살짝 조금씩 바깥으로 밀리다가 다시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 그 움직임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닥에서 끌고 가듯 스르르 움직이는 그림자의 형태였습니다. 음향 담당 선생님은 강당 음향 시스템 위치를 누군가 만지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19분 누구도 없는 강당에서 마이크 전원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파란 LED가 한 번 깜빡이더니 조용히 점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낮은 음 하나가 예고 없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전날 밤 일기장에 남긴 그 음이었습니다. 그 음은 천천히 울리다가 누군가 입을 조금씩 벌리는 것처럼 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도 기계음도 아닌 어둠이 긴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오후 3시 23분 강당 바닥에 설치된 바닥 감지 센서는 이상한 기록 하나를 남겼습니다. 무게 감지 없음. 그러나 움직임 감지 있음. 무게가 없는데 움직임이 있다. 그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남은 위치는 2번 스탠드 아래 딱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센서의 열화상 요약에는 희미한 형태 하나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가늘고 사람의 손과 다리를 닮지 않은 실루엣. 그 형태는 스탠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걸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강당 의자는 행사 준비 때문에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당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자 하나가 앞으로 살짝 밀려나와 있는 것. 학생들이 장난칠 리도 없었고 바람이 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의자 밑 바닥에는 흙먼지 속에 이상하게 희미한 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자국처럼 보였지만 손바닥 모양이 아니라 손가락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 따라 만들려고 흉내낸 손 같았습니다. 서윤의 친구들은 서윤이 실종되기 직전 교실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서윤의 가방은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시 30분 이후 강당을 점검하던 선생님은 무대 뒤 커튼 근처에서 서윤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눕혀져 있었고 지퍼는 누군가 급하게 열었다 닫은 듯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서윤의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전원을 의도적으로 길게 눌러 꺼야 하는 방식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음향 스피커에서 아주 짧게 속삭임이 한 번 새어나왔습니다. 여기 서윤의 가방을 찾은 선생님 2명은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기에 바람이 불 리도 없었습니다. 커튼은 아래쪽만 살짝 흔들렸습니다. 위가 아닌 아래. 선생님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커튼 아래를 들추려 했을 때 커튼 너머로 무언가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드럽지 않은 움직임, 사람의 걸음과는 다른 바닥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커튼 아래로 아주 잠깐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고 하지만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무대 아래는 사람이 기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높이가 낮고 구조상 빈틈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3시 29분 정각 무대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규칙적인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톡톡. 하지만 그 소리는 발바닥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딱딱한 소리. 누군가는 그걸 손가락 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는 서서히 무대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당 문을 다시 열려고 경비 아저씨가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문틈 아래로 스르륵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발도 신발도 아닌
길고 얇고 마디가 너무 많은 손 같은 형체. 그 손은 문틈 아래에서 밖을 향해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비 아저씨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만 이상하게 여겼을 뿐이죠. 그 순간 강당 안에서는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한 번 울렸습니다. 라. 문틈 아래에서 그 형체가 사라진 뒤 강당은 다시 까마득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정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마치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모여있고 쌓이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조용함이 강당을 꽉 채우고 있었지요.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당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대 바닥 가운데에서 작은 떨림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조용히 기울었습니다. 살짝, 아주 조금. 그 움직임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당 내부 공기가 정지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스탠드는 누군가 잡아당기듯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이크 헤드 쪽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아닌 서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은 묘한 음색이 울렸습니다. 아, 그 소리는 또박또박하지 않았습니다. 음절이 아니라 모양만 비슷한 벌어짐이었지요. 누군가 목소리를 따라 하려다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그 음은 무대 아래에서 함께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바닥 감지 장비는 이상한 온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바닥 아래 누군가 기어가는 것처럼 온도가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아래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온도 변화는 분명 움직임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감지 경로는 정확하게 이번 마이크 스탠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위치로 가려고 이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감지 경로 끝에서는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바닥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3시 34분. 강당 문이 선생님들에 의해 억지로 열렸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강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 정렬된 의자들, 조용한 무대. 그런데 무대로 가는 통로 중 딱 한 군데에서 흙먼지 위 발자국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한쪽 발, 서윤의 운동화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앞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뒤로 끌려간 형태였습니다.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 흔적만 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앞쪽엔 흙먼지가 세로로 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을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합창부 학생들의 휴대폰 녹음 파일에서 한 학생의 녹음은 유난히 이상했습니다. 파일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잡담 소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낮은 음 하나가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라. 그 소리는 서윤의 음색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이 끊지 않고 한 호흡만으로 낼 수 없는 지속시간. 그리고 그 음이 지속되는 와중에
다른 음성이 천천히 덧붙기 시작했습니다. 라라 겹쳐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리는 동일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무대 뒤, 하나는 바닥 아래, 그리고 두 음이 완전히 겹친 순간 녹음 파일이 끊겼습니다. 강당을 수색하던 중 담임 선생님은 커튼 뒤 벽 모서리에 길게 붙어있는 검은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윤의 것과 길이가 달랐습니다. 서윤보다 훨씬 짧고 끝부분이 규칙적으로 잘려있는 형태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머리카락 끝에 먼지가 아니라 강당 바닥과 같은 나무 조각이 붙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바닥을 끌고 다닌 것처럼. 그리고 머리카락 아래에는 어린아이 손 크기보다 작은 미세한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남긴 것도 발이 남긴 것도 아닌 어딘가 중간 형태의 자국. 학교 경찰 신고 후 지문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의 스탠드 헤드에서 흐릿한 흔적이 검출됐습니다. 지문 모양과 유사하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로 찍은 게 아니라 더 길고 더 많은 마디가 있는 어떤 구조로 찍은 형태. 형사는 이 흔적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식 결과는 이렇게 요약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보기 어려운 마디 패턴. 특정 생물의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음. 그리고 지문 옆에는 흙이 아닌 나무 부스러기가 한 줄 붙어 있었습니다. 스탠드를 아래에서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무대 조명 담당 선생님은 천장 조명 각도를 조정하려다 무대 천장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늘어진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천장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고 마치 천장에 달라붙은 누군가의 길게 늘어진 팔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 같은 형체가 4개, 5개, 아니 6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확실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천장에서 그 형체가 조금, 아주 조금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명이 비추는 순간 그 그림자는 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빛을 피해 도망치듯 경비실 스피커를 모두 꺼두었음에도 오후 3시 38분 스피커에서 짧은 문장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목소리는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를 억지로 흉내내는 형태였습니다. 말끝이 조금 뒤틀린 듯한 음절이 정확하지 않은 발음.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스피커는 갑작스럽게 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당 안에서 전원을 뽑은 것처럼 스피커에서 울린 그 마지막 한마디, 여기 있어. 그 말은 누가 따라 하려는 듯 어딘가 어색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라지자 강당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창문 밖 빛은 이미 복도 끝까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고 이동한다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는 마치 무대 아래에서 들렸던 그 손가락 걸음과
똑같은 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명 무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교무실 CCTV를 확인하던 선생님들은 그 순간 강당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전부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게 중얼대듯 마이크 가까이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 라라. 선생님들은 강당 문을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쪽에서 막히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밀려오듯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처럼 그림자는 문을 넘지는 않았지만 문틈을 따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바로 아래에서 무언가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그 숨소리는 서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경비실에서는 이상한 회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윤의 음색과 또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울렸습니다. 둘은 절대 같은 사람이 낼 수 없는 두 가지 톤이었습니다. 하나는 얇고 떨리는 서윤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는 더 깊고 더 어두운 그러나 그 낮은 음의 말끝은 이상하게 서윤의 발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윤을 완전히 따라 하려는 것처럼 그 불협화음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라라라라. 중첩된 목소리는 서서히 하나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목소리가 합쳐지는 중처럼. 그러다 스피커는 갑자기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교장과 선생님 2명은 사무실에서 강당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돌리는 순간 문이 갑자기 안쪽으로 툭 하고 열렸습니다. 아무도 잡아당기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강당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왔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오래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뱉은 기운 같은 공기.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무대 위 스탠드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밀친 것처럼. 하지만 강당 바닥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오직 스탠드 아래 길고 마디 긴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을 켜는 순간 선생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분명 아무도 서 있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윤의 그림자만 외롭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그림자만. 그리고 그 그림자는 보통 그림자와 달리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호흡하듯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 조명이 더 밝아지자 그 그림자는 무대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숨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무대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그 말투는 서윤이 말할 때의 템포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깊이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낡은 나무 기둥이 갈라질 때 나는 소리처럼 거칠고 바닥에 붙어 있는 존재가 억지로 따라 말하는 음색.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 무언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흙먼지가 스르르 앞으로 밀려나오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아래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서윤의 목소리와 닮은 말투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무대 아래를 비춘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바닥의 틈을 스칠 때 잠깐, 아주 잠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 같은 형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그림자가 빛을 받았는데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눈처럼 보이는 그림자는 빛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움직임 없이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동공도 아닌 그저 그림자 속에서 난 반사광 같은 시선. 그리고 무대 아래 깊은 곳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목소리는 서윤의 목소리였지만 말끝은 그녀의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윤의 말투를 억지로 흉내내며 단어를 이어붙이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 말이 울린 뒤 무대 아래에서 긴 손가락 같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스탠드 방향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기척. 무대 좌측에 서 있던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명 아래 스탠드 뒤편에서 어딜 봐도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길고 말라붙은 팔 같은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조명을 받으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 아래에서 더 진하게,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편에서 분명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지 마. 그 목소리는 분명히 서윤이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깜빡이는 순간 서윤의 목소리와 그 음색을 따라하던 낮은 목소리가 완전히 하나로 겹쳤습니다. 다음 순간 강당 전체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조명이 꺼진 강당 안은 물속처럼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그 어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번지며 강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고도 얇은 두 가지 음색이 겹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스피커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울리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대 위 스탠드 쪽에서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선생님들은 그 소리가 확실히 마이크를 누군가 쥐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탠드가 기계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키가 조절되는 금속관이 철컥 철컥 소리를 내며 서윤의 목 높이로 정확히 맞춰졌습니다. 그 높이는 어른의 키도 낮은 키도 아닌 딱 서윤의 목 위치였습니다. 움직임은 너무도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잡고 돌리는 사람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는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그 스탠드 아래 바닥에 아주 희미한
길고 가느다란 실루엣이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실루엣은 손이 아니라 손을 흉내낸 검은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정확히 고정된 순간 그림자는 마치 만족한 듯 스탠드 옆으로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림자가 스탠드를 떠난 직후 무대 뒤 어둠에서 두 개의 숨소리가 완벽히 다른 템포로 엇갈리며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린 숨, 서윤의 호흡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 두 번째는 너무 느리고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숨을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끝날 때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터졌습니다. 살려. 그 말은 구해달라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내뱉는 듯 짧고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윤의 목소리를 딱 그 한 단어만 억지로 잘라서 내뱉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뒤로 낮고 긴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달아나지 마. 그 두 음색은 서로 다른 존재가 내는 것이었지만 말끝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둘이 하나가 되려는 것처럼.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무대 정면 바닥에 사람 하나 분량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서윤의 체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만들 빛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속도는 너무도 느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머리가 아니라 그림자 자체가 바닥에서 떨어져 올라오는 기분 나쁜 방식. 그림자가 완전히 고개를 들자 그 자리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기어나오듯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 그림자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입모양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중 한 명이 무심코 손전등을 켜 무대 위쪽을 비춘 순간 손전등 빛이 그림자를 스칠 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을 따라 더 진하게 붙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천장에 닿는 순간 천장 모서리에서 움직이는 형체 하나가 빛을 피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던 그림자. 그 외곽선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팔은 너무 길고 손가락은 너무 많고 관절이 너무 부드럽게 꺾였습니다. 그 형체는 천장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다가 서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서윤을 따라 하려고 억지로 변형된 사람 모양의 윤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윤곽은 너무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모두 내려왔을 때 바닥에 있던 서윤의 그림자는 그 형체 쪽으로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그림자는 천장에서 내려온 그 형체 앞에서 똑같은 속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움직임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본체가 마지막으로 합체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두 형체 사이에서 겹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 높고 낮은 목소리가 한음처럼 울릴 때 그 음은 서서히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스탠드는
그 울림에 떨며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존재가 완전히 겹쳐질 듯 다가갔을 때 무대 아래에서 갑자기 서윤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졌습니다. 싫어. 그 비명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그 뒤로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손전등을 다시 비추었을 때 무대 위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형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대 바닥 한가운데 작은 자국 하나만 남아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손자국도 아닌 작고 둥글고 사람의 입술을 닮은 입모양의 자국. 서윤은 그 후로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다시 켜졌지만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강당 스피커가 전원도 꺼진 상태에서 단 한 번 소리를 냈습니다. 라. 그 음색은 이제 서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을 완전히 따라한 어떤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있던 자리엔 입모양의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금세 마른 피처럼 어둡고 부드럽게 굳어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도 형체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자국을 피하려는 듯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 위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니, 밟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국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음 날 아침 강당에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던 흔적은 전날 밤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무대 중앙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모양의 자국. 경찰은 그 자국을 처음 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선명해? 조명 아래에서도 그 자국의 형태는 사람의 입 그 자체였습니다. 크기도 작고 표면은 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당의 공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한 가지 냄새가 떠 있었습니다. 숨냄새. 누군가 바로 옆에서 조용히 천천히 숨을 내뱉고 있는 것 같은 냄새.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냄새 어제도 났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조용한 후 소리가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 하나의 실루엣. 하지만 그 실루엣은 서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윤을 따라가며 어깨와 머리 높이를 서윤의 움직임에 맞춰 억지로 일치시키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걸음 속도는 서윤과 다르게 미세하게 늦었습니다. 두 존재는 완전히 겹쳐지기 직전까지 매번 반박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따라다니는 방법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아이처럼. 그러나 이 이상한 장면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CCTV 마지막 장면. 서윤이 스탠드 앞에 서 있을 때 화면 하단에는 두 개의 발 그림자가 찍혔습니다. 하나는 서윤, 하나는 너무 길어서 바닥에 닿기 전부터 이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던 존재. 그 존재의 그림자는
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한 곡선, 그리고 원 모양에 가까운 무언가, 마치 입 모양처럼. 일주일 뒤 강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용 금지, 출입 제한. 강당은 전기가 끊겼고 스피커는 모두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강당 밖을 지나던 선생님 한 명이 문턱에서 낮은 소리를 듣습니다. 라. 그 음색은 강당 깊숙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틈을 바라보다가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틈 아래 바닥이 비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림자가 천천히 안쪽에서 문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손도 발도 사람의 관절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둥근 형체가 바닥에 스치면서 미세하게 벌어졌다 닫히는 동작. 딱 입이 움직이는 것처럼. 강당은 그 뒤로 한동안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행사 때문에 강당 문이 다시 열린 날, 학생들이 무대로 들어가기 전에 청소 담당 어르신이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문득 발을 멈춘 자리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다 말을 잃었습니다. 무대 중앙, 그곳엔 그동안 지워졌던 줄 알았던 입모양 자국이 다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자국은 분명히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았던 자국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처음보다 더 사람의 입에 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한 자국. 그 순간 스피커도 전원이 꺼져 있는 공간에서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그 목소리는 도움도 구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찾는 느린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낮고 길게 끌리는 목소리. 누구 있어? 그 목소리는 비단 소녀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겹친 음색, 한 음이 둘로 찢어진 소리. 그것이 천천히 강당 전체를 채워나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 CCTV에는 짧은 장면 하나가 찍혔습니다. 밤 10시 12분 강당 앞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시 나타났습니다. 어깨는 좁고 키는 작았습니다. 서윤의 그림자였습니다. 정확히 그 모습. 하지만 뒤이어 강당 문이 아래쪽을 검은 형체 하나가 천천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입모양의 실루엣, 둥근 윤곽을 가진 기묘한 형체가 바닥에서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그림자가 카메라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 CCTV에 아주 작은 소리가 남았습니다. 따라올게. 그 목소리는 어떤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따라 하려는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2023년 봄 서울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기록된 실제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괴이 기록이었습니다. 강당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문틈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낯선 숨결이 조용히 따라붙는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지요. 사라진 서윤 양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학교 복도 CCTV에는 한 번의 짧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몸 없는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뒤로 입모양의 작은 형체가 조용히 미끄러져 나오는 장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신 뒤 방 안의 조명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하던 두 번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했길 바랍니다. 밤의 서사입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우리가 잊힌 이야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혹은 긴 밤 되시길.